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남녀 간의 연애가 떠올려집니다. 보통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죠. 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유머 감각, 직업, 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랑을 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사랑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외적인 조건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은 100% 실패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프롬은 라이프 스타일을 존재형 라이프 스타일, 소유형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존재형은 사랑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라는 존재, 타인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결혼 상대를 볼 때도 가치관이라든지 성격 등의 내적 요소를 중시하게 됩니다. 반면 소유형은 물질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상대를 구할 때도 학벌이라든지 직업, 사회적 지위같이 보이는 가치를 삶의 목표로 삼는 방식이죠. 사랑의 상대를 상품을 이렇게 고르듯이 찾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의 외모와 경제력, 직업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쌤쌤이나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스펙을 따져보듯이 평생 지낼 파트너이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들은 꼼꼼히 따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너무 매몰되면은 프롬이 말하는 미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형은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소유물로 상대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조금 더 가치가 높아질 거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내 모습이 좋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해타산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연인 관계가 거울과 같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내가 한 행동을 그대로 돌려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프롬이 말한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고독의 회피처가 되는 사랑입니다. 프롬에 따르면 인간 원시 시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본능들을 이미 몇 가지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본능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강한 이빨, 발톱도 없던 인간이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단절감은 인간에게 고독과 불안을 자연적으로 들게 합니다. 혼자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자신만 홀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 공포감이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프롬에 따르면 외로움은 인간에게 엄청난 문제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첫째,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주의 시대에 나치나 군국주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개인이 집단에 소속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무리 안에 섞여 있었다는 그 느낌 자체가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데이트 복장을 통제한다던가 혹은 데이트 장소를 내가 지정한 데만 이렇게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존재적 고독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이런 방법들이 인간 실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나의 결핍과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맞춰준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삐뚤어지는 애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설 능력과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프롬이 말한 미성숙한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첫 순간 그 느낌, 그 떨림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의 유효기간을 3년 이렇게 말을 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짜릿함이라든지 자극을 담당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3년 동안밖에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되게 막 짜릿하고 쿵쾅거리는 그런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자극이 없어지고 권태로움이 밀려오면 이제 관계는 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떨림과 설렘만이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인류의 사랑은 100%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은 이 마음의 온도를 근거로 해서 사랑을 정의를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꽃에 물을 주는 여인을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꽃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꽃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분갈이를 하든 영양제를 꽂든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자 하는 것이 찐 사랑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문제점까지 껴안아서 같이 성장해 나가려는 마인드셋이 성숙한 사랑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기분이 좋아서 꽃을 사랑한다는 것과 꽃 그 자체, 꽃의 문제점까지 껴안아서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 깊이와 농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의 고유한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미, 해바라기, 튤립, 품종 등에 따라서 꽃의 관리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성에 따라서 그에 맞춤으로 물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기로 물을 줘야 하는지,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내가 주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줄 수 있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에 알맞게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존재, 상대방의 존재를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나의 선입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에리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얘기가 추상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인 만큼 그래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책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되게 얇은 책인데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혹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